두실수 AB에 대해서 이런 연산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대요? 이런 연산이 나오면 얘가 앞에 거 뒤에 거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쓰고 앞에 거에다 마이너스 2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를 더해라 라고 나왔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하고 앞에 거에다 2배 하고 뒤에 걸 더해라 이렇게 나온 거고, 똑같이 얘랑 할 땐 앞뒤를 2개를 곱하고 그 다음 앞에 거에다 2배 하고 뒤에 건 따로 더해라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계산할 거 계산해보면 얘가 플러스 2x니까 얘랑 없어지고요.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따라서 x는 얼마다? 1 요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다. 13번인데 13번에 요렇게 생긴 애는 어떤 애래요? x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작거나 같은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크지 않은 애는 작거나 같은 애로 인지하셔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기 안에 1.7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 소수점. 그럼 얘는 작거나 같은 정수로만 꺼내야 되니까 1이 나오겠다는 얘기고, 여기 만약 2.3이 있다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누구니까 2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 3이 들어가 있다면 얘 자체가 정수니까 작거나 같은 이니까 그냥 같은 애로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는 음수인데요. 만약에 여기 음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작은 정수인 얘로 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정수인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 기호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주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호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일단 하시면 저 x에 이제 가로가 있는 애는 5 또는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가로를 통해서 5로 나오는 애들은 그럼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5거나 5점 얼마 이러면 작거나 같은 5로 나올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x를 표현할 땐 5부터 6 사이 이렇게 씁니다. 이런 x를 표현할 때 5에서 6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5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1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기호가 1이 된다는 것은 1부터 어디에 있는 애들? 2 사이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작거나 같은 1로 나온다, 그 뜻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x에 이제 기호 있는 값이 2개가 나왔으니까 실제 x 범위는 어떻게 된다? 2개가 된다. 이걸 이제 또는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합쳐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문자로 나왔는데 우리가 요런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더 붙는 관계는 어떨 때라 그랬냐면 A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위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랬어요. 근데 여기는 등호를 붙일 수 있었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고 동시에 B는 0보다 클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더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의 부호를 알고 B의 부호를 아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기억부터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근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판별식에 넣어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겠죠. 그랬더니 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A는 무슨 수야? 음수잖아. 음수 앞에 음수 있으니까 겹쳐서 뭐 돼요?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도 0이 될 수가 없고 B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값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등호가 빠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지. 왜냐면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니은 이랬는데 니은은 얘가 허근을 가지면 이랬다. 허근의 조건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A제곱보다 B가 크다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도 허근을 갖냐 그랬는데 얘는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이게 허근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A제곱보다 누가 커야 되는 거야? 4B가 커야 되는 거거든? 근데 B가 양수기 때문에 B보다 당연히 4B가 크죠. 양수니까 당연히 4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제곱보다는 누가 커? 4B가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이랬으니까 중근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계산하면 얘가 중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제곱은 4A제곱 B제곱인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서 4A제곱은 1이 나옵니다.
그럼 a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벌써 a는 풀마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도 a는 뭐 마이너스 1이냐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기억 니은만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5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그 얘기는 뭐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판별식이 0으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0으로 풀면 일단 정리정돈을 합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제일 먼저 와야 되니까 일단 가로를 잠깐 먼저 풀고요. 가로를 풀고 x제곱은 x제곱끼리 잠깐 묶고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b'를 써야겠죠. 짝수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 c 가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완전제곱식이죠. 가로 풀면 a제곱 해야 되나? 잠깐 기다려봐.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랬다.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아, 선생님이 이거 잘못 묶었네.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b였는데 제가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마이너스 b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합차공식이네. 그럼 이게 이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한번, 그죠? 얘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자리 바꾸면. 그러니까 얘는 식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가 되는, 그럼 마이너스 둘 다 줘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네. 는 c제곱 이런 피타고라스죠?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죠. 다시 그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간다.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직각인데 빗변이 C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 넓이는 2분의 1 A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 아까 부호 틀렸어요. 16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으니까 근과계세 관계 쓰는 문제죠. 두근 나오면 다 근과계세 관계.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4n 플러스 6이라고 쓰고요.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지, 그치? 이런 모양들. 그럼 얘와 얘가 왠지 세트 같아 보이잖아. 이렇게 1과 1이 세트고 2하고 2가 세트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3, 3가 세트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알파 n 더하기 1분의 1과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의 덧셈의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덧셈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한번 구해보면요. 이게 지금 분수 관계니까 통분을 하겠지. 두 개 곱하는 게 통분입니다. 두 개 곱해서 위에다 서로 얹어주면 베타 n 더하기 1, 여긴 알파 n 더하기 1. 그래서 분모를 전개하면 알파 n, 베타 n에 두 개 더한 알파 n, 베타 n, 그 다음에 상수항 1이겠고, 위에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 뒤에 2가 있다. 그럼 이제 근과계세 관계에서 나온 걸 그 자리에 갖다 넣으면 돼요. 여기 알파 n, 베타 n 자리에는 4n 플러스 6을 갖다 넣을 거야. 그러면 저 식은 4n 플러스 6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위에는. 아래는 곱하기 먼저 써야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3에 4n 플러스 6에 1 이렇게 쓰겠죠. 계산하시면 n제곱 플러스 4n에 3, 4 이렇게 되겠고, 그쵸? 쟤는 4n 플러스 8이야. 정리정돈하면 위에는 4로 묶이고요. 밑에는 완전제곱식이네. n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면 따라서 이제 알파 n 더하기 1분의 1과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의 특징이 뭐다? n 플러스 2분의 4가 나온 거야. n 플러스 2분의 4. 그럼 요거에 맞춰서 이제 넣을 수가 있겠지. 그럼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항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기 지금 알파1 더하기 1분의 1과 베타1 더하기 1분의 1을 짝 지으면 얘는 사실은 요 식은 요 식의 n자리에 얼마 넣은 겁니까? 1 넣은 거죠. 그럼 우리 여기다도 n자리에 1을 넣으면, 그죠? 1 넣어서 3분의 4 하면 요 두 개의 값을 구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 2 더하기 1분의 1과 베타 2 더하기 1분의 1은 n에다 2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넣으시면 되죠. 4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쟤는 또 3 넣으면 되겠지. 그럼 3 넣으면 5분의 4.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4 해라. 그럼 15분의로 통분해서 하자. 5, 4, 20, 그 다음 15, 3, 4, 12. 그럼 15분의 35를 더하면 47 이렇게 되겠네. 15분의 47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얘가 15, 얘가 47. 두 개를 더하면 50, 62가 되겠네요. 그죠? 6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7번 볼게. 근각에서 관계겠죠. 두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A,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B.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이다. 모르는 게 4개니까 당연히 식이 4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아래 두근이 얘하고 얘래.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야겠죠.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2A 플러스 3.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4B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식이고 네 번째 식인데 문자를 두 개로 줄이자. 두 개로 줄이기 위해서 각자 대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죠. 그게 지금 2A 플러스 3이라는 식 아니겠냐? 3번 식이? 그럼 갖다 넣는 거야. 방금 구한 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잖아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B는 2A 플러스 3이라는 세 번째 변형된 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거를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B에 뭐면 돼? 제곱이면 되지. B제곱. 이게 4B 빼기 4네요. 다 데리고 오면 왠지 완전 제곱식 느낌이죠. 네. 따라서 B는 얼마다? B가 2가 여기서 먼저 나오네? 그럼 여기다 B에다 2를 넣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는 2A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오니까 데리고 오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다. A는 1, B는 2니까 3번씩 곱해서 더하면 8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뭐다? 9가 된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18번 볼게요.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죠. 두근이 나왔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n-3,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n-2 이렇게 쓰시고 두근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 따라서 m이 뭐보다 작다는 걸 알아? 2보다 작다는 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한대. 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n-3이고요. 그죠? 그걸 제곱해서 2알파 베타를 빼니까 가로 쳐서 빼면 이게 갠데 이게 6이라고 준 겁니다. 여기 6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걸 가로 풀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4에 6 데리고 옵니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8m에 플러스 13에서 6을 빼니까 7 남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m이 1 또는 7인데 문제에서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선택해야 돼? m의 1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19번 볼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과 같다 이랬다.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이니까 근 하나를 알파로 놓으시면 하나는 알파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가 하나는 알파 제곱이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근 줬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쓰자.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P,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P. 그럼 이제 P 대신에 갖다 넣는 게 빠르지 않겠냐? 그죠? P 대신에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알파 3승이라는 거 아니겠고 그럼 알파 3승 쪽으로 다 데리고 와요.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이고 알파로 묶으면 2차식 뜨죠? 네. 요렇게 나왔어? 그런데 알파가 0일 수 없는 이유는 알파가 0이면 여기 들어가서 P가 뭐가 돼? 0이 되는데 P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파도 0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0을 못 만들어? 그럼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0이어야 돼. 그럼 알파를 구해야지 P를 구할 거 아니겠냐는 거지? 맞죠? 알파를 구해야 P를 구하니까 알파는 합니다. 근해 공식에 갖다 들 거야.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알파라는 애는 2분의 1 풀마 루트 5가 되겠다. 맞죠? 알파라는 애가 2분의 1 풀마 루트 5인데 우리는 뭘 구하냐면 P를 구하거든. 그러면 P를 구할 때 여기다 넣나 개복잡.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P가 첫 번째 식에 뭐라 그랬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였잖아. 맞죠? 근데 요 식을 이용해보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0.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의 차수를
두 개를 넘겨서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P라는 애를 구하려면 2알파 플러스 1 해도 된다. 그러면 알파가 2분의잖아. 알파가 2분의 1 풀마 루트 5니까 2알파에다 1을 더하는 거지. 2알파 하면 얘가 없어지겠지. 그치? 2알파지. 여기다 1을 더하면 2 풀마 루트 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